안녕하세요. 저는 책 송민영의 뇌과학연구소의 저자이자 강화학습을 연구하는 뇌과학자 송민영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학문인 뇌과학이 나를 이해하고 너를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또 인간이 이런 존재일 때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 모색하는 데 기여하는 학문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제신경윤리학회가 생기던 무렵부터 뇌과학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고 저술, 강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도서관이 있어요. 바로 책과 함께 과학체험을 할 수 있는 곳, 의정부 과학도서관인데요. 의정부 과학도서관은 과학 지식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알아갈 수 있는 체험형 과학도서관입니다. 의정부 과학도서관은 2007년 천체 관측 시설을 갖춘 천문우주 특화도서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한 의정부 시민의 높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2007년 당시 의정부시의 인구 규모는 40만여 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서 너무 적은 한 개 관의 시립도서관만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구를 이해한 의정부시는 시의 동쪽과 남쪽에 각각 도서관을 세우는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이 중 동쪽의 도서관은 과학체험실, 별 관측과 우주체험이 가능한 천문우주체험실, 과학특화도서 및 교육에 특화된 과학도서관으로 기획되었고 지금의 의정부 과학도서관이 되었습니다. 설립 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정부와 경기 북부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 것도 있습니다. 우선 2019년에 천체망원경을 이전해야 했습니다. 인근에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천체 관측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대신에 주망원경을 이전한 곳에 의정부 천문대를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 별, 달 같은 천체 관측 및 천문 프로그램은 의정부 천문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천문대가 과학도서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요. 여유가 되는 분들은 함께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입니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 SOC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도서관이 더 쾌적하고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상 1층과 2층은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책을 읽고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로 꾸몄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자료실에는 눈높이가 낮은 서가와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추가로 배치했고요. 일반 자료실에는 개인 노트북 사용자를 위한 좌석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1인 독서 공간을 곳곳에 마련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를 세심하게 고려해서 개선한 거죠. 자, 이제 저와 함께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지하 1층에는 통합 데스크가 있고요. 공연과 강연, 행사를 운영하는 아트홀이 있습니다. 또한 카페와 북카페 공간이 있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음료와 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1층으로 올라가면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자료실과 PC를 이용할 수 있는 PC 코너, 다양한 종류의 잡지를 볼 수 있는 전기 간행물 코너,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꿈 배움터가 눈에 띕니다. 2층에는 성인을 위한 도서가 비치된 일반 자료실과 노트북을 이용할 수 있는 노트북 코너가 있습니다. 의정부 과학도서관은 과학 특성화 공공도서관인 만큼 다양한 교양과학 자료를 수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도서관 대비 과학 분야 자료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총 18만여 권의 도서 중에서 자연과학과 기술과학 분야의 도서가 3만여 권에 달합니다. 사서 컬렉션에서는 베스트 코너, 작가별 코너, 연령대별 추천 코너처럼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각자의 관심에 맞게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층으로 올라가 보면 이 도서관의 대표 공간인 어린이 과학 체험실이 있습니다. 과학을 직접 체험하면서 어린이의 흥미와 호감을 키울 수 있는 곳인데요.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4D 영상 체험실은 3D 영상과 함께 비행, 이동, 흔들림 등 다양한 특수 효과를 이용해서 실감나는 가상현실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천체 투영실에서는 전용 좌석에 누워서 원형 동천장에 투영 그리고 재현된 우주의 환상적인 성운과 별자리, 애니메이션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주에 온 것처럼 생생하게 우주를 느낄 수 있죠. 그 밖에도 무중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무게중심의 원리, 토네이도 생성, 도구의 동작 등 다양한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이처럼 3층 어린이 과학체험실은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과학 원리를 찾고 놀이처럼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의정부 과학도서관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을 위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맥동하는 삶 속에서 과학을 생생하게 알아가는 즐거움을 선물하는 이곳, 의정부 과학도서관입니다. 해외 도서전에 소개할 과학도서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영상으로 만날 분들이 어떤 분들일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려는 책일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해외 도서전을 개최하는 국가들은 주로 고소득 서양 나라들이라는 걸 알게 됐죠. 국가 과학과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입니다. 그런 만큼 양질의 다양한 과학 서적과 과학 저술가들을 보유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왜 굳이 한국의 과학 서적을 읽어야 될까요? 저는 한국에서 자란 한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과 내용, 전개 양식이 있는 과학 양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포함해서 5권의 책을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과학탐험가 문경수가 쓴 문경수의 제주과학탐험입니다. 책의 저자는 서호주, 몽골 고비 사막, 하와이 빅아일랜드, 알래스카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과학을 주제로 한 탐험을 하는 탐험가입니다. 그가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자기 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제주도를 탐험하는 동안 만난 사람과 자연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책의 배경이 되는 제주도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된 화산섬입니다. 지구상의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지질학적 명소와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죠.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주도 각지를 돌아볼 수 있고 더불어 화산에 대한 과학도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책으로서 이 책이 독특한 점은 자연이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문화와 역사, 학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책 속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초등학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1945년 막 해방이 되었을 때 선생님들은 일제강점기에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돈을 모아서 당시로서는 무척 고가의 장비였던 현미경을 사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노력 중에는 탐사도 있었죠. 1946년 한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만장구를 최초로 발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이들의 발견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이것을 사소하다고 여기지 않았고요. 학생들과 함께 탐사대를 꾸렸습니다. 심지어 교장 선생님은 발대시까지 해주면서 독려했고요. 그 경험이 학생들에게는 평생의 기억으로 남았고 그 중에 일부는 지질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문경수의 제주과학탐험은 화산섬에 대한 독특한 과학을 배우면서 그 땅을 사랑하는 사람과 역사,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멋진 책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이런 좋은 책이 많이 나오기를 응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자 조진호의 아톰 익스프레스입니다. 한국의 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세계 각지에 많은데요. 실제로 한국에는 뛰어난 창작자들이 많습니다. 전문 직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창작을 즐기는 편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반인들이 웹툰과 웹소설을 창작하는 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교육용 컨텐츠를 제작해서 업로드하는 컨텐츠의 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저자 조진호는 과학교육학 석사이자 과학교사이며 인기 게임 개발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졌습니다. 이 독특한 이력으로부터 꽉 짜인 스토리, 게임과 웹툰의 뛰어난 그림 구성, 과학교사로서 탁월한 설명 솜씨, 본인의 열정적인 공부를 통해서 얻어진 깊이, 주변 과학자분들의 감수를 통한 과학적인 엄밀성까지 갖춘 책이 바로 아톰 익스프레스입니다. 아톰 익스프레스는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질문에서 시작해서 화학자들이 플로지스톤 같은 직관적이지만 틀린 개념을 폐기하고 원자의 발견에 이르는 탐험을 다룹니다.
만화는 가볍다는 편견을 깨고 카르노, 볼츠만 같은 대가들을 통해서 연력학을 아주 제대로 파고들죠. 저자는 이 책을 저술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의 일생까지 함께 공부했고요. 이를 그림과 글로 담아내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흔히 과학 콘텐츠에서는 과학 연구의 원리만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톰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과학자들의 열정과 혼란, 설렘을 통해 과학적 원리까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교직을 그만두고 저술에 몰입하고 있는 저자는 게놈 익스프레스, 그래비티 익스프레스 같은 탁월한 시리즈물을 지속적으로 출간하고 있고요. 탄탄한 시나리오 구성 덕분에 연극 등으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저자 김범준의 관계의 과학입니다. 2020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셨겠지만 가짜 과학 그리고 반과학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일상에서 과학적 태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과학 활동은 연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상에서 과학적 태도를 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범준은 궁금한 게 생기면 실험하고 측정하고 분석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몸에 밴 통계물리학자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논란이 된 각종 사회 현상을 통계물리학의 방법으로 분석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염병의 유행과 영화의 흥행을 비교하면서 한국 영화 산업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고요. 2016년 한국의 평화적인 촛불혁명을 분석하면서 13.4%의 구성원들이 사회 전반의 의견에 끼치는 영향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부의 치우침을 분석해서 재산세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기도 하고 왜 페이스북 친구들이 나보다 더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도 재미있게 풀어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일에는 노고가 들어갑니다. 책 말미에 감사의 말에 정리된 것처럼 비록 아름답지는 않더라도 진실의 맨 얼굴을 쳐다볼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해가는 과학적인 과정이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관계의 과학 곳곳에서 진술된 것처럼 그 과정 속에는 기쁨과 놀라움이 있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깊이와 통찰이 나옵니다. 사회 현상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은 요란하거나 장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간결하지만 탄탄하고 작은 발걸음이지만 건실해서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죠. 이 책을 통해서 정말 그래? 하고 물어보고 증거와 실측을 통해서 확인해가는 과정을 더 많은 사람이 즐기게 되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홀랑 읽기에는 아까운 책이지만 일단 펼치면 내려놓기가 어려울 겁니다. 정말 그런지 여러분이 직접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책은 저자 이강영의 LHC, 현대물리학의 최전선입니다. 고전물리학 같은 오래전의 과학적 발견을 소개하는 책은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최신 과학의 내용과 의의를 일반인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는 책은 드뭅니다. 최신 과학 발견은 학교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낯선 것인 만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LHC, 현대물리학의 최전선에 소개된 유럽 입자물리학연구소 CERN도 그렇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소형 블랙홀이 지구를 삼킬지도 모른다는 유언비어가 확산되면서 종교사원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기도를 올렸고 유럽 인권재판소에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과학 연구에는 많은 세금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도 최신 과학 연구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죠. 이 책의 저자 이강영은 물리학자이자 음악 애호가이며 물리학사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는 재담가입니다. 그는 박사과정 학생이던 1990년대 중반부터 CERN과 인연을 맺었고 강입자 충돌기, LHC의 핵심 주제인 힉스 입자 등에 대한 연구를 해온 현장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유럽 최대의 과학연구기관인 CERN의 창설에서 LHC까지의 역사, 구조와 원리, LHC가 내놓을 과제와 의의를 소개합니다. 현장 물리학자만이 가능한 시선으로 여러 가속기들의 업적을 생생하게 소개해주고요. 대중문화에서 왜곡된 현대 물리학의 이모저모도 바로잡습니다. 이렇게만 소개하면 따분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유머 넘치는 재담가답게 독자들을 사정없이 끌어들입니다. LHC, 현대물리학의 최전선은 한국어로 쓰인 물리학 교양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라고 평가가 되고 있으며
한국 출판계 최고의 권위라고 할 수 있는 한국출판문화상에서 교양 부분 저술상을 받은 귀한 도서입니다. 한국은 비교적 늦게 현대과학 연구에 진입했지만 최신 과학 분야에서만큼은 이제 뒤처지지 않습니다. 현대과학 연구에 새롭게 편입된 이 나라가 과학을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추천할 책은 제가 쓴 책 송민영의 뇌과학연구소입니다. 많은 사람이 뇌과학에 흥미를 느끼는 것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소망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그 관심만큼이나 많은 오해를 하기도 하죠. 이를테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사랑은 화학작용일 뿐이다. 같은 것들입니다. 이 책은 많은 나라에서 자주 발견되는 뇌과학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관련된 최신 뇌과학과 인공지능을 소개합니다. 또 그림을 풍성하게 사용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이처럼 오해를 풀어가는 식으로 책을 구성한 이유는 널리 퍼져서 이미 삶과 사회에 작동하고 있는 오해에서 시작하면 암과 삶을 연결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은 인간에 대한 이해에 깊이 관련된 학문인 만큼 교육, 법률, 철학, 윤리 등 여러 분야에서 혼란과 변화를 주고 있어서 암과 삶을 연결하는 것은 실제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뇌과학 책들과 다른 점은 이 책은 제가 뇌과학 연구를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신경윤리학의 주요 이슈들과 STS, 또 건전한 과학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을 유념하면서 썼다는 점입니다. 과학과 사회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위한 주요 사항들, 이를테면 책임 있는 과학, 시민의 역할 등을 함께 안내함으로써 낯선 것인 뇌과학이 문화적 토양에 잘 안착되도록 합니다. 또 자유의지나 자아처럼 서양에서 시작된 질문들에 바로 답하기보다는 질문과 질문이 생겨난 맥락을 동아시아 한국인의 관점에서 뜯어봅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으로부터 질문의 답을 풀어가죠. 아프리카인들 덕분에 재즈, 힙합이 더해지면서 음악이 다채로워졌듯이 저는 다양한 문화권의 참여가 과학을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전염병, 기후위기 등으로 세상이 급변하는 시대에 다른 문화권의 새로운 시각을 더하는 것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선택지를 넓혀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5권의 도서였습니다. 지금까지 문경수의 제주과학탐험, 아톰익스프레스, 관계의 과학, LHC, 현대물리학의 최전선, 송민영의 뇌과학연구소까지 5권의 과학도서를 추천드렸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중시되고 또 늘어나는 것은 세계적인 트렌드지만 이 변화는 한국에서도 유난했던 것 같습니다. 2015년 무렵부터 유튜브, 웹툰, 신문 칼럼, 팟캐스트, 행사 등으로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형태가 다양해졌고 과학 저술이 늘었으며 인기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떠오르면서 마니아 수준의 수요자도 늘어났죠. 컨텐츠 생산을 즐기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현대 과학기술 저술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리라고 예상합니다. 한국이라는 다른 문화권에서 창작된 것인 만큼 한국의 과학 저술들은 전통적으로 과학에 종사해온 서구와는 어딘지 다른 소재와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프리카인들 덕분에 재즈와 힙합이 더해지면서 음악이 더 다채로워진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과학 저술에서 한국의 참여가 과학과 과학 소통을 더욱 다채롭고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뇌과학자 송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